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금정아 사무국 인턴 기자, 헬로윈을 앞둔 29일 토요일 이태원에서는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애도 기간을 설정하여 피해자들을 기리고 있다. 이에 부산온 아시아 페스티벌과 같은 많은 행사가 취소되는 등 많은 일정의 변화도 잇따랐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사의 피해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 외에도 SNS나 언론 등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들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익명성을 이용하여 고인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을 퍼붓기도 하고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을 공유하며 무례를 빚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이용 행태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함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 먼저 이러한 행위는 도의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로 법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온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이루는 법률 용어이며 이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 관하여 명문화된 법적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 등의 실질적 해석을 통해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즉 다수의 판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초상이 공개된 영상을 허락 없이 게재할 경우 피해자가 침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개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누군가를 모욕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있어 중요한 쟁점인 특정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욱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온라인 이용자들의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의 구조적 특성상 이용자는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 글을 필터링 없이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팔로워들은 자신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충격적인 게시글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SNS 이용자는 본인 계정의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님으로써 너무 자극적인 정보의 공유는 피하고 본인이 정보를 유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유되는 모든 정보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잠시 SNS 이용을 자제하는 건 역시 방법이다. 요약하면 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결과로 다양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안하더라도 성숙한 태도로 건전한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일반 대중들이 공감과 위로라는 명분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